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실제로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음주와 주취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심신미약 주장이 실제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와 주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는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주취는 술의 영향으로 판단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음주운전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몇 % 이상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당시 공무원을 알아보았는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했는지, 걷거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중에 순간적으로 경찰의 팔을 밀쳤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주취 정도를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지구대 CCTV, 술 냄새나 발음, 걸음걸이, 현장에서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욕설한 내용은 기억하면서 폭행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체포를 피하려고 도망친 정황이 있다면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감경이 문제되려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필름이 끊겼다거나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들었다면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양형기준상 만취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답하기보다 먼저 정황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실제 유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과 의사, 공탁이나 피해 회복 노력, 금주 서약과 알코올 상담 치료 자료처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도 준비해야 합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향과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